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네 분과 함께 해보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호ldings 김선영 대표, 타키오뉴스 조우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건희 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전거래를 연이어 들려온 2차 전지 소식 점검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포스코 인터가 동박 원료 확보를 위해 동유럽 지역에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2차 전지 원료와 소재 확보에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습, 주요 사업 계획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2차 전지 분리막 소재죠. 동박의 원료 확보를 위해서 이제 동유럽의 생산 기지를 설립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음극 소재인 천연 흑연, 광산 추가 투자도 타진하는 등 최근 2차 전지 관련해서 원료와 소재 확보에 좀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주력하고 있는 소재 사업이 흑연, 그리고 폐배터리나 동박 원료, 그리고 리튬 등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인데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네 개를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박의 경우에는 폴란드나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유럽 및 그리고 북미 지역의 동박 원료 조달과 가공 사업을 위해서 이제 현지 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현지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공업체와 조인트 벤처들을 포함한 지분 투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현재 전 세계 80여 개사와 동박 원료를 이제 거래하는 국내 최대 공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포스코산 리튬이죠. 탄산 리튬이랑 수산화 리튬에 대한 트레이딩도 현재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혹시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공격적인 2차 전지 소재 확보에 나선 가운데 포스코 DX는 또 코스피 이전 상장을 공식화했죠. 또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을 공식화한 또 다른 기업, LNF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7월부터 나왔던 코스피 이전 상장설에 대해 공시를 통해 우리 이제 이전 상장 진짜로 합니다. 공식화한 LNF. 자세한 내용과 함께 향후 주가 전망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조우진 대표님. LNF가 어제 공시를 이사회에서 코스피 이전을 갖다 결의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코스피 이전하려면은 그러니까 코스닥을 갖다 상장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이제 임시 주총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7월 달부터 이제 연합인포맥스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제 LNF의 코스피 이전을 처음 보도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보도하자마자 LNF 주가 많이 뛰었고, 그리고 어제도 이제 관련된 소식이 미리 이제 들었기 때문인 건지 LNF 주가도 7% 정도 뛰었습니다. 그 코스피 이전한다고 주가가 뛰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은 코스피 200에 대한 ETF 수급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코스피 이전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뛰고요. 또 하나는 코스닥에 있었던 LNF도 코스닥의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또 생기는 수급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뛰게 되는데, 그러면 코스피 이전한다고 해서 공매도가 없어지느냐는 아니기 때문에 LNF가 이제 어제 시총을 보면은 코스피로 넘어간다면 시총에서 한 45위권 정도 해당합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공매도에 편성되기 때문에 LNF 역시 조만간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조만간 이제 공매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LNF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LNF 장기적인 주가 추이를 보면은 올해 주가 추이를 잠시 보면, 올해 LNF 주가 추이를 보면은 LNF 뭐 주지하다시피 양극재 회사인데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다른 회사 이제 포스코 퓨처엠블 상대적으로 보면은 상대적 수익률이 좀 낮습니다. LNF의 그 수익률을 보면은 한 28%, 올해 YTD가 28%이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268%,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147%의 YTD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제 양극재 기업인데 왜 이렇게 주가 수익이 안 좋느냐? 그러니까 양극재 자체가 이제 원래 원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 기업들도 다 안 좋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LNF가 유난히 이제 상대적으로 뭐 적자는 아니죠.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 수익률이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은 LNF의 그 양극재를 갖다 LG에너솔루션과 뭐 테슬라에도 뭐 공급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또 다른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어디냐면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의 모기업이기 때문에, 그럼 LG화학이 양극재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LNF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LNF의 L이 사실 LG의 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NF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세로닉스고 세로닉스는 GS그룹의 일가이거든요. 그러니까 범 LG가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LG화학이 양극재를 하겠다가 나왔었으니까 LNF 입장에서 큰 마이너스 요소이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LG그룹의 전체적인 승계를 보면은 이미 구강모 체제가 들어섰는데 구강모 체제는 이제 LG그룹의 4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2세, 3세로 넘어가서도 이미 반개가 많이 생기는데 이미 GS하고 남인데도 불구하고 4세로 넘어갔으니까 LNF가 그 LG그룹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 그런 맥락에서 LG화학도 양극재 하겠다고 도전을 하고 공식화하지 않았을까 사전 물밑 작업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점이 LNF가 상대적으로 좀 그 주가 순위 낮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을 LNF가 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SDI나 이제 SK온에다가 납품을 하면서 그 전체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 장중에 나왔던 포스코 퓨처엠 소식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제 시총 100조 원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던 포스코 퓨처엠. 최근 리튬값 하락으로 인한 판가 가격 하락에 따라서 사실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투자자분들은 참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기업들은 공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그러나 배터리 판가 가격은 회복되지 않고 있지. 지금 이 양 극간에서 우리 이건희 부장님은 양극재 관련 기업들의 주가 추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포스코 퓨처엠이 어제 이제 뭐 비전 공감 2023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생각해 보시면 배터리가 계속 좋아질 거다. 이건 큰 그림인 거고요. 뭐 물론 계속 좋았죠. 그리고 주가도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공장들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라인들을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뭐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배터리도 또 계속 짓고 있습니다. 공장을. 네, 배터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시적으로 수급의 불균형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큰 그림은 훼손되지 않았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시차가 안 맞아서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전기차가 또 판매가 생각보다 빨리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충전소의 보급이 또 빨리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따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게 속도가 같이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간에 약간 불협화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양극재 기업이라든지 소재 기업들, 뭐 물론 이제 주가는 이제 PER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 보면 밸류에이션은 비싸지만 저는 꾸준히 올라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동안 급격하게 올랐던 주가가 좀 기간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여유를 좀 갖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제 또 포스코 퓨처엠이 보면 좋은 얘기를,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전기차 시장은 하이엔드와 보급형으로 양분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LFP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는 결국엔 고객사의 요청이 계속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FP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발굴이 계속 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내 이제 LFP 시장도 좀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하이엔드 관련된 거, 전고체 관련된 거, 3원계 배터리까지 같이 이제 공존하는 체제가 가는 이제 현상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지금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목을 하셔서 2차 전지를 단순히 이제 기존의 이제 3원계 틀에서 조금 벗어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소식들 쫙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어제 또 일제히 급등한 조선주 섹터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정을 받았던 조선주들이 하반기 호실적 전망에 모처럼 또 일제히 반등을 해줬던 정거래일이었습니다. 주가 부진을 끝내고 순항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한데요.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시장도 좋았습니다만 특히 눈에 띄는 업종이 바로 조선업종이었죠. 근 한 달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띄었습니다. 자, 제가 감히 조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단정 짓긴 힘듭니다. 그러나 최근의 분위기 상황 보니까 조선업종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조선업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부터는 조선업종 중에서 흑자 전환이 되지 않는 기업은 없다. 다시 말해서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이제는 찾기 어렵다가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 물론 단기적으로 금년 초부터 시작하면 주가는 좀 올랐죠. 그러나 여러분 3년 뒤, 4년 뒤, 5년 뒤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직도 뭐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여러 주가들이
고점 대비해서는 워낙 낙폭이 큽니다. 아직도 조선업종은 주가가 조정 중에 있다고 봐지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최근에 국제 원유 가격 은근히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20%,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70달러 초반에 있던 원유가 오늘 종가는 지금 80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이 또 지금 멕시코만에서 허리케인이 또 새로 생겨가지고 미국 남부 쪽에 있는 원유 정유 시설을 가동을 중단한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조선업종은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조선업종은 일시적인 테마주가 아닙니다. 과거에 3년, 4년 동안 주가가 내려갔지만 반대로 주가 올라갈 때도 적어도 2, 3년간은 꾸준하게 오르는 맛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조선업종과 조선업종 관련주들은 적어도 10% 정도 포트를 길게 가져가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의 추가 상승 여력을 좀 진단해 주면서 포트 내에서 비중 10% 이상을 좀 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조선업종의 수익성을 판가름하는 이 신조선가 지수도 오름세를 계속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조선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 이건희 부장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서 물동량 이거 회복되는 거냐 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불협화음은 뭐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조선주를 바라보면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보면 안 좋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배를 이미 이제 발주라는 입장에서는 내년이나 내후년쯤 3년, 2, 3년 뒤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조선 발주를 많이 안 냈던 그런 선사들이 노후화된 배들의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발주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LNG 선박 관련된 것들이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탱커선들입니다. 그래서 탱커선들은 또 이제 이게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그 건조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짧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석유화학 제품의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탱커들의 발주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전망인데, 관련해서 지금 수혜주로는 결국엔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핵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좋지만 지금 당장은 좀 덜 오른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발주들, 지금 이미 이제 일본의 MOL이라는 선사로부터 발주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운반 제품, 이제 PC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많이 발주를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현대미포조선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지금 클락슨 신조선 지수가 뭐 지금 올 초부터 36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배를 만들고 싶어 하는 선주들이 많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거의 174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당분간 조선주의 좋은 흐름은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당장의 경기보다는 어차피 경기는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조선가 지수가 올 초부터 36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의 반등과 더불어서 현대미포조선 주목해보자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의 실무자들이 마음 AI 신사옥을 방문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협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마음 AI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뭐 잘 아시는 대로 대기업들은 AI와 로봇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찌감치 선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뭐 투자와 M&A들을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물건들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이제 판교 IT 센터에 있는 마음 AI 본사에 최근에 삼성과 현대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제 마음 AI와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 이전 등을 통한 어떤 행보가 아닌가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굉장히 적절한 관측인 것 같고요. 일단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마음 AI의 AI 스페이스 죄송합니다. AI 스페이스에 관심을 좀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AI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AI가 컨트롤하는 최첨단 오피스로 이제 업무 환경을 좀 최적화시키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비용 절감까지 가능한 것이 장점인 어떤 그 서비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과는 삼성 계열의 기업 교육
전문 기업이죠. 멀티 캠퍼스와 금융 도메인 교육 관련을 체결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멀티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개발원에서 분사한 기업으로 삼성 SDS가 이제 최대 주주인 기업이니까 이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S가 내달에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까지 같이 한번 엮어가지고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 AI 소식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공시 하나 체크해 보죠. 롯데 관광개발이 203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에 나섰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요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롯데 관광개발이 이제 8월부터 9월까지 좀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캐시플로가 좀 안 좋았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 가장 큰 이렇게 타결 받은 곳 중에 하나 롯데 관광개발이죠. 왜냐면 관광객이 와서 카지노를 해야 되는데 롯데 관광개발이 내국인을 갈 수가 없는 카지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와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이 전면 안 왔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사이에 이제 제주도의 드림타워라고 어마어마한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지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크게 휘청휘청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과 9월에 위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가 주제하다시피 6호가 이제 풀리면서 롯데 관광개발에 이제 상승할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나머지 이제 캐시플로우를 좀 많이 하려고 203억 원, 합쳐서 203억 원 두 종류의 이제 CB를 갖다 발행한다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03억 원이고요. 그 CB 모두 이제 표면 이자율 만기이자율 8%입니다. 이게 보통은 CB에서 한 5%, 6% 정도인데 워낙 요즘 금리가 높으니까 8%까지 높아졌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롯데 관광개발의 캐시플로우가 나쁘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자를 높여서 8%로 이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주 전환이 중요한데 보통주 전환은 내년 7월 달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주 전환 가격이 각각 이제 16,131원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제 내년 8월 29일, 9월 13일 각각 이제 두 종류의 시비가 보통주 전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롯데 관광개발의 시비를 갖다 받는 분들은 내년이면 롯데 관광개발 주가가 분명히 16,000원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한 50% 내지 100%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받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코로나 때 안 좋았던 롯데 관광개발이 이제는 이제 좋을 일만 남았기 때문에 내년이면 주가가 2만 원, 3만 원 될 거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받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미중이 해빙 무드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선 계기는 이게 결국 중국이 버틸 수 없을 정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항복선을 한 것인데 그러면 6호를 갖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이킬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럼 롯데 관광개발 입장에서는 6호가 오고 일본 관광객이 오고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준비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증권은 3분기에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심지어 전망하고 있습니다. 드롭백이 6월달 대비 7월달이 월 사상 최고치로 해서 6월달은 1,037억 원이었고 7월에는 1,302억 원. 드롭백이랑 일종의 카지노 할 때 판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이 점도 실제로 수치를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밤사이에 있었던 미중 관련해서 조금 긴장감이 완화됐던 모습이 과연 오늘 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엔터주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엔터주가 다시 좀 들썩이고 있죠. SM-하이브, JYP, YG 모두 주요 기획사들이 일제히 신인 아이돌 그룹 데뷔를 발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 하반기 엔터주들의 반등 좀 다시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엔터 관련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어떤 그룹이 이 엔터사를 이끌고 가겠는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 4대 엔터사가 모두 다 신인 그룹, 보이 그룹도 있고 걸 그룹도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BTS 이후로 보이그룹이 특별하게 두각을 내는 보이그룹이 안 나왔는데요. 아마 금년에는 그런 보이그룹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그룹도 마찬가지죠. 블랙핑크라든가 뉴진스 또 트와이스를 이어가는 오히려 그보다도 더 앞서가는 걸그룹도 아마 4대 엔터사에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엔터사 투자할 때 제일 좀 마음이 좀 찜찜한 게 퍼라든가 BPS 그런 쪽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엔터사는 제조가 아니고 그 그룹 멤버들,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인데 최근에 변모된 게 있죠. 우리 과거에는 10년 전, 20년 전에는 우리 한국 국적의 그런 아티스트만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의 국적, 미국 국적, 일본 국적, 대만 국적, 심지어 태국 국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엔터사는
국내의 기업으로만 보시지 말고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만 시장이 아니고 미주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국 전 세계가 시장의 발판이라고 보시고요. 다소 퍼라든가 EPS가 좀 높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감내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처럼 또 반등에 나서줬던 엔터주들 오늘도 상승 지속성을 이어가 줄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로 마무리해 볼까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CCTV 추가 설치를 통해서 조금 예방을 방지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놨네요. 네, 맞습니다. CCTV와 정신응급 합동 대응센터 확대 설치를 각 지자체 쪽에다가 이제 요청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정신응급 합동 대응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경찰청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 그리고 경기 북부 수도권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네요. 지방은 하나도 없네요. 저 살펴보니까 3곳이었고요. 어제 열린 행안부 차관 주재 연석회의에서 범죄 취약 시설에 CCTV를 좀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심골목과 같은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사업을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요청한 사항이어서 일단 관련주들 한번 바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지자체에서 자율 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경찰과 협력해서 순찰 활동을 좀 강화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CCTV라든지 앞으로 뭐 이런 응급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도 CCTV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관련주들, 기업들 한번 쫙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희 부장님. 일단 뭐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뭐 핵심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요 4개, 5개 정도 회사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S1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보안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그 지능형 폐쇄로라든지 CCTV 얼굴 인식을 가능한 이제 CCTV를 이제 하고 있고요. 생체 인증 기반 뭐 감지 리더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 약간 좀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설로 좀 많이 하고 있죠. S1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직접적인 수혜가 될지 여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아이디스 같은 경우는 CCTV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는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인 DV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저장을 계속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 저장 장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경찰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저장 장치에서 빼가서 이제 아예 그걸 보죠. 네. 그래서 아이디스가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컴과 코맥스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나오면 항상 뜨는데 이쪽은 사실은 뭐 우리 아파트 현관이라든지 집의 현관에 있는 그런 스마트 홈 시스템 이게 거의 주력이고요. CCTV 관련된 사업은 매출이 한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중이 적다라는 부분은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포커스 HNS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매력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죠. 요즘에 AI 기반의 물리 보안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AI 엣지 컴퓨팅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생각보다 이제 AD캡스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ADT캡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3위 업체, 2, 3위 업체한테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쪽은 오히려 또 생각보다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요. 그다음에 장중 변동성도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는 CCTV는 무슨 범죄가 생길 때마다 더 설치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